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름 토론 시간입니다. 진행 방식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순서는 저희 패널들께서 준비하신 질문을 후보자분들께 할 겁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주요 의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 인권, 교육 문제,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협치와 관련된 4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질문하고 후보자분께서 1분 30초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4가지 주제를 들은 다음에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이 질문을 하시면 그때는 1분씩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패널 질문은 구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동수 대표님 질문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한 가지 꼽은 게, 우리 구로 쪽에 좀 물리적인 어떤 저희들한테 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특히 우리 신체적 중증 장애인들한테는 사회를 참여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저희들이 경사로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 접근하거나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참고로 예를 들면 저희 구로구청은 오래되어서 그런지 구로구청 내에 강단에 저희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공시설 역시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엘리베이터 내에 후면을 바라볼 수 있는 반사경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사거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게 충분히 다 확보가 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 근처 공공시설이나 권리시설에 식당이나 편의점, 임용실 등의 경사로 설치 문제, 그리고 경사로를 설치해서 미리 들어갔다 하더라도 안에 식당 내부가 좁다든지 편의점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들,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 너무 조밀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편의성 제고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시책을 혹시 강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 좀 듣고자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보행약자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부구청장을 재직하는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육교를 철거해서 구로구에 7개의 육교가 철거되었고, 남아있는 도저히 철거가 안 되는 916 육교 같은 곳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해가지고 서울시 최초로 엘리베이터 있는 육교가 구로구에서 탄생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는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이르는 구간에 단 한 개의 건너목도 없이 전부 다 계단이 있는 지하도를 건너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서 광화문 내거리라든지 또 서울시청 광장에서 덕순간길이라든지 무수히 많은 곳에 건너목이 생긴 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구로구에는 무장애 건물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접근성에 있어서 아직 모자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강당에 올라가는 계단 이런 거는 지금 구로구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그 반사경, 훈련가사경 이것도 있는 건물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가지고 세세하게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공공시설부터 우선 다 아주 단기간 내에 다 완벽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장애인 보육부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 듣겠습니다. 조윤식 자유한국당 후보님이십니다. 네, 먼저 패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구청장이었다면 8년 동안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결했을 텐데 조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2005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평입 증진법이 나온 지가 지금 꽤 1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좀 슬픈 사실입니다. 현재 구로의 장애인 인구수가 17,26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정말 각종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첫 업무 지시로
우리 구청 또 경찰서 모든 주민센터 관공서 또는 소방서 등 관계된 모든 관공서에 있는 이런 경사로 문제를 직접 전수 조달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빨리 해결하도록 하고 또 민간 시설에도 그런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은 혹시 이제 여러 가지로 경비 비용이 들 것 같으면 그런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로역 또 남구로역 그 밑에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그 노약자 어르신들의 많은 주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사는 분 계시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원인을 제가 진단해서 가능하면 빨리 구로역이나 남구로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하게 생각한 건데 그 장애인들이 접근이 용이한 가게,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이 표시된 구로 장애인 특별 지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로운 이어서 발언 듣겠습니다. 이정규 바른미래당 후보십니다. 마이크를 빼고 가니까 더 낫겠습니다. 빼고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 문제 지금 구청장 하셨던 1번 이성 후보께서 방금 생각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생각날 거예요. 제가 한국도 안 갔습니다. 그거 신경 왔으면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장애인, 여성, 노약자, 유아, 복지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가 이 인프라를 제대로 깔아준 겁니다. 거리 가면 안전바 없으면 안전바 깔아주고 길이 경사 높으면 깎아주고 그래서 장애인이라든가 이 노약자라든가 유아, 여성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게 제 1차 목표입니다. 그러면 구청부터 당장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여기서 거론되는 자체가 사실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맡겨놓으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기본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주민이 먼저 아니까 구절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아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패널분께서는 추가 질문을 제가 추가 질문을 좀 요청드렸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질문보다는 제가 약간 제안을 좀 드리면서 이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지금 보면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 모두가 편한 세상이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로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용어를 많이 쓰는 거는 장애 프리, 베리어 프리, 또 내지는 무장애 이런 표현도 쓰고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겪으시는 일 중에 하나가 계단과 경사로가 같이 있을 때 대부분 다 경사로를 이용하시죠. 계단을 거의 사용을 안 하세요. 경사로는 이만큼 좁고 계단은 이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경사로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사실 대부분 분들이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다 이용하세요. 누구나가 다 장애인용이라고 붙어서 엘리베이터를 다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뭐 조그만 아이와 같이 가신 분들 그럼 여러 가지 다목적 화장실로 보편적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린 말씀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2013년도부터 성평등 문제 때문에 성인지 예산이 도입이 이미 법적으로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지 예산이라는 개념도 도입을 하고 좀 실행을 해주시면 저희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편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이게 세 분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장애인지 예산이라는 부분을 좀 도입, 이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하고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드리면서 저는 추가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회의 진행, 토론회 진행 원칙을 사전에 확인할 때 패널들도 시간 제약이 있으십니다. 지금 제가 처음이라 이제 긴장되실 것 같아서 조금 봐드렸는데 방금 2분 하셨습니다. 이제 남아 계신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우리 패널분들도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방금 질문, 그 추가 질의라고는 하셨지만 답변을 답변 네. 시간을 합쳐서 제가 사용합니다. 아, 네, 그러셨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장애 인권 분야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민행동 구로의 송영덕 대표님께서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룰을 확인하자면 패널께서도 1분 30초 안에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 순서는 여전히 이 구간에서는 같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 관련된 그 질문을 맡은 송영덕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최근에 이제 신년 인사 때마다 많은 교육 예산을 투입해서 구로지역 학교의 소위 명문대 진학률과 서울 소재 대학의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지역 학부모들은 여전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구로지역을 떠나고 있고 또 떠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아이들을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 때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다른 지역, 목동이나 분당이나 과천, 강남 등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돌봄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 그다음에 학업 부진 학생 진로 지도 및 대안 교육 등 최근에 어떤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어떤 보편적 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청장 후보로서 갖고 있는 구로교육 비전의 목표와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후보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예. 시작해 주세요. 예, 지금 질문하신 보편적 교육 향상이 저희 구로구의 교육 정책 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구로구는 혁신교육의 시발지입니다. 서울에서 혁신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 혁신교육은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는 겁니다. 첫째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둘째로는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셋째로는 교육을 말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로구청의 교육정책도 제일 먼저 하는 게 학교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센터를 만들었고, 세 곳의 대안학교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로직업 체험센터와 청소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저희가 학습지원센터였습니다. 학교에 가는 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노력한 결과 물론 학교 부족한 아이들도 좋아졌지만 학력도 같이 좋아진 겁니다. 구로구에 아직도 많이 이사가고 있다 하지만은 옛날보다는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구로구의 모 학교는 예전에는 구로구 출신 중학교의 입학 비율이 50%를 약간 넘겼는데 지금 80%에서 90%가 됩니다. 실제로 통계상으로도 전출률이 예전보다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학력수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학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문제, 특히 마을과 함께 하고 있는 온마을 교육센터라든지 이 교육의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저희는 마을과 함께 가고 싶은 학교, 또 즐거운 학교, 또 공교육이 살아있는 학교 이 방향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강윤식 자유한국당 후보님 발언해 주세요. 네, 이 교육 문제 관련돼서는 저는 맹모 삼천지교란 말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맹자의 모친께서 지금 구로에 사신다면 저쪽으로 이사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이라는 게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구로구라는 이미지, 또 이제 명문 학원의 또 부재, 또 대학의 여러 가지 진학률, 또 학교 폭력 1위, 또 범죄 발생, 이런 것 등등해서 엄마들이 편하게 자기 자식을 구로에 키울 수 없다 해서 이런 목동이나 그런 데 많이 이사가는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이런 교육 환경 개선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육의 비전은 엄마와 아이가 공감하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또 돌봄 교육 체계 확립, 또 청소년 지원 시설 확충 및 또 교육 1번지 학원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목표를 해서 정말 구로에 살아도 안심하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 이 교육원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고 구로 전체 이미지가 바꿔진다면 예를 들어 오지 말라고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로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선진 그 교육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 100년 대계의 큰 마무리해 주세요. 그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로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동규 바른미래당 후보님이십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요. 역시 1번은 행정가고 2번은 정치가입니다. 말씀 들었다시피 교육 쫙 말씀하셨는데 통계로 우리가 뭐 메뚜기, 메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선진교육 다 구호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교육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요, 얘들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학부모 마음을 읽어야 되고요. 그분들과 같이 마음이 공감돼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얘들을 가르쳐 봤습니다. 얘들과 같이 같은 눈빛으로 같이 대화를 해야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가는 교육. 그런 교육이 진짜 교육입니다. 그런 교육을 위해서 구청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그런 교육이 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교육자고요. 구청은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공약에 녹지교육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환경 조성을 제1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고 같이 공감하는 교육, 분위기 조성. 지금 신도림 사시는 분들, 또 동간에, 각 시골의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간에 교육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직접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하는지, 주변에 양천이나 강남 이사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고, 학생들 마음을 읽어보고, 그 마음속에서 교육의 정책이 이루어진다. 그 마음속에 환경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그 속에 들어가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영덕 대표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주세요. 참 이렇게 추가 질의를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 이성 후보님이 각종 이렇게 여태까지 해오신 일과 뭐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구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는 참 그 낯선 얘기들이고 공감이 안 되거든요. 뭐 홍보 분과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하여튼 제가 교육에 무관심한 아빠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지금 이제 후보님들의 말씀이 이제 그 학교의 진학률이라든가 뭐 대학, 좋은 대학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고, 아까 4차 산업 시스템에 맞는 교육 나왔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저희는 우리 아이들한테 향후에 어떤 교육을 받아서 무엇이 되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건강한 정신으로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길러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구로의 교육은 대학 진학률이나 뭐 학습 환경 개선 수준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는 건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 후보님들이 구청장이 되신다면 보다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공부 잘하는 1%, 5% 학생들을 위한 교육 투자가 아니라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아이들이 우리 구로구의 다양한 교육 예산을 지원받아서 미래를 꿈꾸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구로, 그런 구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덕 대표님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답변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답변하고 다른 말씀하실 텐데. 답변을 원하진 네, 않습니다. 저희가 안내 드리기를 추가 질의는 한 분에게 지정해서 하실 수 있는 걸로 패널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후보님도 알고 계셔서 지금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발언, 그래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방금 대학 진학률에만 치중하고 학교가 안 맞는 학생들에 대해서 소홀하다 하시는 거예요.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든 것은 학교 밖 청소년, 학교 구체적인 나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센터를 만들었고 대안학교로 3곳이나 만들어서 아마 서울 시내 가운데 대안학교 제일 많을 겁니다. 그 아이들을 흡수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둘째로는 청소년 문화원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심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에 관한 거는 이 설이 다 완비되고 나서 마지막에 학습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것도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자율학습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력에만 치중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훨씬 먼저 시작했고 혁신교육을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해도 거기에 그러한 정신을 입각을 한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구로지역의 혁신교육 기대하고 있었는데 신도림 중학교 혁신교육 포기했더라고요. 네. 우신고등학교 자유형 사립고 포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후보님들이 말씀하시는 자사고는 혁신 교육이 아니에요. 제 자사고를 생각에 폐지하는 사회자님 예를 자, 들면 여러분, 제가 사회자입니다.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회자님. 네, 잠시만요. 본 질문 하셨고 추가 질문하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느 토론에서 추가 질문이 어느 한 분에게 몰리면 나중에 발언권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걸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 발언권을 나중에 드릴까요? 지금 발언하시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제 돌봄 그 교육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이제 돌봄 교실 정책이 상당히 그 엄마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재 이제 저학년 1, 2학년인데 향후에 전학년 그리고 현재 5시까지에서 7시까지로 그 확대하고 또 어린이집의 방과후 교육 또 청소년들 그 아카데미 교육이 다 연동을 하는 종합적인 그 돌봄센터의 교육을 좀 향상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는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림 초등학교, 중학교, 신도림 고등학교, 구로고등학교, 덕일여자고 전부 다 구로구에서 보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그 아빠 엄마의 또 힘도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로 떠나지 말고 잘 키우는 환경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정희 바른미래당 후보님 발언을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 1분입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패널하고 여기 우리 후보자하고 다투신 거 보셨죠? 벌써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데 이게 구청장이 내가 갈 길이 국민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 거냐. 1등만 사는 사이가 아닙니다. 다 같이 사는 사이입니다. 1등을 위해서 학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을 읽고 그들과 같이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너네들 원하는 환경이 뭐니 찾아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미 서울시장 후보께서 전일교육이라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하겠다 이미 공약 내놨습니다. 그 공약 같이 공유하면서 바른미래당의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영덕 대표님이 질의하신 교육 관련된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행동 구례 공동대표이신 박기일 대표님께서 균형 발전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역균형 발전 관련된 질문이고요. 주민들은 오래도록 마을에 정착하려고 하는 정주의식을 조금씩 높아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동네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지역에 15개 동이 있지만 갈수록 거점별로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복지 환경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행복한 마을살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균형적인 개발과 문화복지시설 공간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15개 동 전 주민의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선 업자들에 의한 난개발이나 주민성 민원에 의한 주먹구구식 개발이 아닌 주민공청회를 통한 관의 장기적인 균형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은 구로의 지역 불균형 발전의 사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부터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삶의 불편한 여러 가지 있어도 이게 좀 지역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오류문화센터가 과거 같으면은 문화시설이 하나도 저기 없었는데 바로 여기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시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문화시설도 구호구, 구로지 갤러리, 꿈나무극장 뭐 등등해서 청소문화원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또 여러 가지 녹지시설들, 더불어숲길, 뭐 구로볼레길, 매봉산, 개남산 자락길 뭐 등등해서 유수생태공원이라든지 또 도서관을 무려 50개 이상 더 만들어서 도서관이 서울에서 제일 많은 구가 됐습니다. 마을 소통공간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지역별로 주민들이 소통하고 좀 이렇게 좀 쉬고 공연하고 이런 어울릴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동에다 청소년 문화로 다 만들 수가 없고 뭐 큰 시설을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동에 지금 한 7개 동에 만들었습니다. 마을 활력소 내지는 마을회관을 앞으로 남은 동에도 다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91개가 있는데 앞으로 30개 정도 더 만들 겁니다. 도서관이 그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동체 생활 여러 가지 문화활동 또 아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해서 도서관 중심 어떤 문화 이런 마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일들이 도서관과 마을회관과 이런 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강릉시 자유한국당 후보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척동에서 만난 주민의 말씀입니다. 본인이 이제 부천에 살다가 많은 기대라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쓰레기 남산하고 더러워서 괜히 왔다. 이런 말씀 저한테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좀만 참으세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달라질 겁니다. 옛날에 클린구로 그 양대웅 부청장 때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쨌든 그 낙후된 구로, 꼴찌구로, 잠자는 구로를 깨워서 활력 있는 그런 구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가장 큰 분 중에 하나가 난개발식 임대주택 위주의 도시계 개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자료에 보면 현재 임대주택이 8,433세대이고요. 교정시설 이적자 앞으로 추가되면 2,214세대, 그리고 한여시베트 부지 1,089세대, 그리고 오대동 행복주택 890세대, 전체 다 하면은요 12,650세대의 임대주택, 그야말로 임대천국, 임대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떨까 겁니다.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분양식 주거단지 위주의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그 주택 정책 방향을 지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장기화된 그런 재건축 또 재개발 지연되는 것도 빨리 개발을 하면 그쪽에 도서관도 짓고 또 행정시설도 짓고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각조각 하지 말고 강유시답게 크게 서울다운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종규 바른미래당 후보님 발언해 주세요. 예, 토론회를 할수록 좀 답답해집니다. 아니, 지금 패널께서 묻는 질문이 문화 아닙니까, 문화. 문화가 도서관이고, 문화가 임대 아파트고, 지금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내놓은 그 구호가 구로도 강남이라는 거 들으셨죠? 제가 내놓은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요. 교육 문화 중심 미래 도시입니다.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구로를 가꾸면은 구로도 강남처럼 가치가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교육과 문화입니다. 그럼 문화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도서관이 문화가 아닙니다. 임대 아파트 문화가 아닙니다. 분양 아파트 문화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문화의 가치 아시죠?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문화를 많이 느끼고 즐김으로써 스스로 삶의 가치를 올리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주민을 위한 문화적 시설,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보급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문화적 가치를 누리게 하자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도서관 짓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양만 받는 게 아닙니다. 공간이 있을 때마다 비어있는 공간을 많이 비워서 그 자리에다가 문화적 공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즐기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삶의 가치를 높이고 그래야 구로도 강남철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무난한 기본적인 골격 속에서 제가 공약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하는 무슨 도서관이네 마무리해주세요. 네, 도서관이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균형 발전과 관련된 질문과 답을 듣고 있습니다. 후보자 간에 반박하고 싶거나 뭔가 새롭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 시간이 후보자 간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그때 발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길 대표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 이제 이성구 청량님이나 이제 후보분들도 이제 뭐 이런 그 계획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구청이나 주요 이제 관공서,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을에 좀 위치해 돼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갑에 있는 주민들은 그 이용 편의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계획들을 구청장님 뭐 이선 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세부적인 계획들이 그 이후에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림 같은 경우는 이제 녹지가 공원 녹지가 좀 부족하고 커뮤니티 공간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신도림은 그다음에 천왕동이나 궁동, 항동 이런 데는 녹지는 많지만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좀 배치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난개발로 몸살을 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에 4대 현안도 있듯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은 있는데 구청이나 내지는 후보자들 예, 어쨌든 주민들하고 좀 세세하게 소통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 이런 거에 대한 네,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셨고요. 앞서 안내 드린 대로 추가 질의는 한 분에게 집중해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성 후보님께 질문하신 건가요? 세 분 다 듣고 싶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도림에 뭐가 부족하다 했죠? 네, 그러면 이제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이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세부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천왕동 오류이동 보건소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조만간 한두 달 내로 개소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교정시설 부지에 보건지소가 새로 건립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보건소 규모가 거의 맞먹는 보건소가 새로 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도림동의 녹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새로운 녹지를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이번 제 공약 속에 안양천하고 또 도림천을 수목원 수준으로 바꿔보겠다고 제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안양천 둥치와 제방과 여기를 거의 수목원 수준으로 장미원, 넘승원 해가지고 수목원 수준으로 바꿔가지고 녹지를 보강하고 또 하나는 구로일동과 신도림동에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후에 지상 부분에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녹지로 조성될 겁니다. 또 천왕동 항동에 해무설이 물려있다는데요. 해무설 중에 주로 자원순환센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도 거기 있었는데 1년 내내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거를 지하로 옮겼는데 옛날보다 10분의 1도 안 됐던 거죠. 아예 그 안에 쓰레기가 안 쌓여 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네, 실제로도요. 거기는 쓰레기 쌓아놓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비교한 옛날은 365일 쓰레기가 쌓여 있었는데 거기는 쓰레기 쌓아놓는 공간 자체가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쓰레기가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기계적 그 시스템으로 마이크를 끌 수 있는데 최대한 지금 마이크를 끄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끌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저도 좀 같이 답변을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장님께서 그 지적하신 그 신도림동, 그다음에 천왕동 부분은요.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약이 끝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 뭐 공청회를 통해서 뭐 체육 복합시설 또는 공원 부분까지 검토해서 최대한 늘려보기로 어쨌든 우리 구로가 공원율이 전국 우리 구로도 꼴찌입니다. 서울도 꼴찌입니다. 그 사실 아시죠?
우리 구로가 제가 오죽했으면 구로산이라는 시를 썼겠습니까? 사람은 구로동에 구로산 손잡고 가야 나보이라는 시를 쓴 것이 얼마큼 삭막한 구로이기 때문에 그런 시를 썼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청왕동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저도 깜짝 놀라서 좋은 시절인데 그쪽에 여러 가지 행정동에 행정시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이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행정동도 하나 또 증설시켜야 되고 은행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을 증설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종규 바른미래당 후보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그 4대 고로 현안 문제를 좀 깊이 논의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 단계가 아니어서 저는 문화라는 주제로만 국한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 문화, 여러분 문화 우리가 어디서든지 문화를 꿈꾸는 도시, 사람이 문화와 함께하는 도시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작업 다 하고 지금 제가 공약도 다 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황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안 문제는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 나오면 정확하게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후보자 간 토론회가 이렇게 열리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 앞선 순서부터 열띤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흐뭇합니다. 더 많은 의견과 입장을 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질문은 제가 하는 시간입니다. 네, 저 시간 체크해 주세요. 1분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협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서울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다양한 거버넌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 분야, 복지 분야, 건설 분야,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등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민간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한계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거버넌스 시대의 중간평가가 어떠하신지 그리고 지금 구로에서 이 거버넌스를 하려다 보니 많은 센터와 그리고 다양한 그 민간 협의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민을 만나는 방식이 다양해도 좋지만 또 너무 다양하게 무질서한 거는 또 나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자치구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아예 민간 협치과 그리고 협치 공동체 팀 이렇게 과와 팀을 재편하는 식으로 공무원들도 재편이 되시고요. 그리고 구로를 보면 이제 민에서도 시민협력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의제들이 좀 이렇게 단일한 소통 통로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에서의 노력과 민에서의 노력을 좀 잘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정책검증단의 입장을 담아서 세 분 후보자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성 더불어민주당 후보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예, 구로구는 민간협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구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주민참여연대를 시작했고 또 ombudsman제도, 마을운동과 양성, 마을계획관 구성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운동, 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왔습니다. 온마을 교육센터 역시 협치의 일환이었습니다. 다방면에서 민간협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구로구는 500인 국민 토론이라든지 100인 릴레이 토론을 7번 하는 등 또 최근에 구로 민회까지 생겼습니다. 아주 주도적으로 그동안 협치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민단체 등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쭉 대화를 보면은 주로 운영상의 문제점입니다. 공무원과 시민단체 간에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공무원들이 자꾸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구청장 직속으로 협치 비서관 또는 협치 정책관을 두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운영해 가면서 필요하다면은 팀 조직으로도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 NPO 센터도 제가 한번 공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또 공기관이 서로 말 그대로 공동정부 운영이라는 그런 정신하에 다방면에서
거버넌스가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현식 고용시장님 발언해주세요. 네, 본격적인 그 자치 시대가 돌아오면서 그 민관 자치는 선택이 필수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우리 구로구청 같은 경우에 그 단체장의 리더십 부재로 또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소통 부재, 또 미륵의식 행정 만연으로 해서 민관 협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첫째, 민관협치 사무국을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자치구 협치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구로 4대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MPO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주민 예산 발전 방안으로 주민 배심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또 장애인, 노약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장애인 정책협의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그 민관협치 관련된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은 어떤 행정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직접 중화하는 1대1의 주민 소통회를 갖겠습니다. 주민을 만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당연히 좋아요. 사람 만나는데 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민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얼른 듣고 또 여러분께 욕을 좀 먹겠습니다. 욕을 먹으면 어때요? 구청장 하면서 욕을 많이 먹어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이 나고 제가 지금 이 갖고 있는 수첩이 올해 지금 18번의 소통 일지입니다. 많은 주민들 만나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적고 행하는 이런 일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발언입니다. 예, 협치 문제입니다. 협치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정당이나 한 사람의 모든 힘이 쏠려 있으면은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겁니다. 한쪽에 힘이 쏠려 있으면 정말 무시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협치가 아니고요. 직접 주민한테 다가가서 손 잡고 얘기 들어보면서 이분들의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지 들어보면서 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 제 구청장 문은 활짝 열려놓습니다. 언제든 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매달 제 공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같이 간다. 누구랑? 구민이랑. 그게 제 공약입니다. 모든 문제를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재생사업할 때 반드시 브리핑하고 사전 브리핑을 할 겁니다. 이거 제가 필터링 제도로 불렀습니다. 한번 거르고 그리고 주민 감사제 도움을 해서 그동안 문제 있었던 거 다 감사하고 주민 참여시켜서 같이 행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함께하는 구청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질의했던 시간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없이 세 분이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추가 질의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